안녕하십니까, 이민재 강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실전 모의사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실전 모의사 2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몇 페이지야? 2-60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1번 DB구축 문제. 자, 사용하라는 테이블 뭐죠? 거래 내역과 거래처 내역, 거래 내역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거래 내역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디자인 보기.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볼게요. 거래처, 거래일, 제품명 필드를 기본키로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거래처, 거래일, 제품명 이렇게 선택. 다시 이 앞부분 이렇게 잡고 땡기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키는 테이블 디자인의 기본키 요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끝.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거래일 필드는 레코드 추가시 새로운 레코드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요 거래를 선택하시고 어디에 속성을 주시는 거냐면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기본값이 있어요. 기본값. 여기가 딱 값이 좀 뭐냐면 데이터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자 특정 값을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기본값이 설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기본값으로 뭘 달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가 같이 들어간 요거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now예요. now 함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본값에다 now 한번 줘보죠. 자, 기본값에다가 는 now하고 가로 열고 닫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궁금하니까 결과 잠깐 확인 좀 해볼까요? 저장 잠깐 누르시고 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날짜하고 시간 데이터가 잘 들어가시죠. 되셨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보죠. 거래량 필드는 거래량 여기 있죠? 필드 크기를 정수로 설정하고 필드 크기 봤더니 현재 실수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옆에서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이트 정수, 정수롱, 실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 정수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0 이상의 값만 입력되도록 어떤 거? 유효성 검사죠. 유효성 검사에다가 0 이상 크거나 같다 0 이렇게 조건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저장 누를게요. 저장 눌러서 예. 그리고 액세스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액세스 작업하실 때는 테이블 하나 완성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테이블 열어놓지 마시고 닫으세요. 화면을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해버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처 테이블. 거래처 테이블 역시 디자인 보기. 첫 번째 문제 보죠. 4번이죠. 거래처명 필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 설정. 거래처명의 인덱스인데 어떤 인덱스? 중복 가능한 인덱스예요. 확인해 보죠. 인덱스의 중복 가능. 요거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5번 좀 천천히 볼게요. 전화번호 필드에 반드시 6자리 숫자가 입력해야 하는 기호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00000과 같은 형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좀 얘기 좀 해볼게요. 현재 전화번호 필드에다가 입력 마스크를 주는데 요거 조건이 뭐냐면은 8자리고요. 반드시 숫자여야 돼요. 그리고 얘는 앞에 반드시 입력이니까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숫자 필수 조건은 뭐예요? 입력 마스크의 정의 문자 0이겠죠. 0을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중간에 기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그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오시면 빼기 기호도 테이블에 저장해 달라고 돼 있죠. 여기다 세미콜론 한 다음에 이렇게 0 주시면 이게 저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화면에 지금 아래 보시면 이렇게 0000으로 보이죠. 그쵸? 그럼 그거 뭐냐면은 화면 입력될 때 이렇게 마지막 구역을 0으로 줘서 0이 표현되게 해달라 소리예요. 자, 요거를 입력 마스크로 설정해보고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저장 누른 다음에 보기 눌러볼게요.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0000이 나옵니다. 하는 김에 다른 거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왜 만약에 입력 마스크 제일 마지막을 별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별표가 나옵니다. 입력 마스크의 마지막 세 번째 구역 영역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죠. 아, 잠깐만, 근데 클릭했더니 다시 0으로 좀 바꿔볼게요. 0으로 바꾸고 저장 누르고 보기 눌러서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아래 이제 2번 문제는 관계 설정 문제네요. 관계 설정 문제는 여기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화면에 늘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자, 진행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여기서 관계 눌러볼게요. 관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문제 읽어볼게요. 거래 내역 테이블이니까 일단 무조건 거래 내역 테이블 있어야 되겠죠. 거래 내역 갖고 올게요. 거래 내역 테이블에 제품명 필드는 제품 테이블이니까 제품 테이블도 갖고 올게요. 그쵸. 그렇게 꼭 계속 읽어보죠. 쭉 읽고 나면 마지막에 보시면은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도 참조하라고 되어있죠. 그럼 거래처 테이블도 필요하다는 소리네. 이렇게 되셨나요? 필요한 필드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돼요. 문제를 정확히 읽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를 참조한대요. 즉 참조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여기서 요로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잡고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각 테이블의 참조 필드 값이 변경이 되면, 즉 기본 요 테이블의 값이 변경이 되면 참조하는 거래 내역도 같이 변경해 주세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요 두 개 설정해 달라는 소리죠. 만들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보죠. 또한 거래 내역 테이블이니까 요거 위치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거래 내역 테이블의 거래처 필드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를 참조한대요. 즉 참조 방향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요.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역시 똑같이 참조 무결점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건 똑같이 주는 거겠죠. 만들기. 이렇게 관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누르고 닫기 누를게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시면은 문제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뭐 그 앞에 2024 1급 기출은 교재 경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옆에 추가 제품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추가 제품 테이블 생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요 추가 제품 엑셀 파일을 C 드라이브에다가 db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럼 이 추가 제품 여기 보면 엑셀 파일이잖아요. 그쵸? 얘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엑셀이 열리면서 이렇게 잘 열립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추가 제품 시트에는 이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엑셀의 테이블로 만들어 달라는 소리입니다. 해달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얘는 뭐냐면은 엑셀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소리잖아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외부 데이터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외부 데이터에서 새 데이터 원본에서 파일에서 엑셀 파일 갖고 와달라고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기에서 C 드라이브 DB 폴더 이렇게 저장해놨죠. DB 폴더에 여기 추가 제품 있죠. 열기 누를게요. 열기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문제 풀 요거고요. 그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갖고 와서 아예 새로운 테이블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다음 테이블에 복사분수가 즉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기존에 있는 테이블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 추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결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연결 테이블도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결 테이블 만들 때는 문제에서 당연히 연결 테이블로 만들라고 명확히 명시를 해줍니다. 됐죠? 자, 우린 첫 번째 거 새 테이블 만들기로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럼 첫 번째 여기 첫 택 머리 끌리죠. 첫 택 머리 끌리 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특별히 기본 제품명을 기본키로 설정을 하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기본키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다 이렇게 제품 코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제품 코드 제품명과 제품명 필드를 기본키로 제품명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다음 눌러서 이 테이블의 이름이 뭐라고 됐어요? 추가 제품 하고 마침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 제품 테이블이 잘 들어와집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볼게요. 거래내역 폼을 다음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는 거래내역 폼이네요. 거래내역 폼 잠깐 더블 클릭 해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네임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임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요. 현재 이 폼의 상태가 레코드 원본 있죠. 폼의 레코드 원본. 레코드 원본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컨트롤 원본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컨트롤 원본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겠죠. 왜냐면 레코드 원본 설정하시고 그 레코드 원본의 필드 중에서 컨트롤 원본을 갖고 오는 거니까요.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한번 해볼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디자인 보기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래처 거래일 제품명은 선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폼에 데이터에 보시면 레코드 원본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뭐냐면은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뭘로 거래 내역 테이블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보기 누르시면은 데이터가 들어와지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근데 2번 문제 보시면은 폼 속성의 기본 보기를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현해 달라고 되죠. 그게 뭐냐면은 현재 데이터는요. 이렇게 하나씩만 나오죠.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얘를 탐색 단추라고 했었어요. 탐색 단추. 자, 얘를 총 21개의 레코드가 있고 누를 때마다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면에 계속 보여달라고요. 어떤 거였어요? 디자인 보기에서 폼 선택 형식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 보기를 뭘로 연속 폼으로 바꿔주세요. 확인해보죠. 폼 보기 누르면 데이터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본문 영역의 txt 거래처명 컨트롤은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컨트롤 이름이 txt 거래처명이에요. 여기가. 여기에다가 dlookup을 사용해서 txt 거래처에 해당하는 거래처 코드니까 여기 앞에 있는 코드 번호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명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dlookup 함수 사용 방법부터 정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dsum, dlookup, 뭐 davg 이런 걸 우리가 XS에선 도메인 함수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dlookup은 갖고 올 거잖아요.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져올 필드를 말하는 거고 그럼 그 필드를 어디서 갖고 올지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해당하는 탭이나 쿼리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만약에 dlookup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거래처명 필드, 거래처명 이렇게 주고, 거래처명 필드 주시고, 테이블을 거래처 테이블 요까지만 주시면 어떤 의미냐면은 거래처 테이블에서 거래처명 찾아서 갖고 와주세요, 이런 의미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XSS 조건은 언제나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하셔야 되냐면 필드는 컨트롤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처 테이블 작게 열어놨는데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명을 갖고 오는 건 좋은데 조건이 뭐냐면 필드, 거래처 코드죠. 거래처 코드가 뭐랑 같아야 돼요? 거래 내역 테이블에 요 첫 번째는 txt 거래처 코드, 여기죠. txt 거래처 코드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즉 이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가 txt 거래처 코드 요렇게 주시면 됩니다. 쉼표하고 큰 따옴표 이렇게 줄게요. 요 도메인 함수 하실 때 조심하실 거는 그 거래처명, 필드명, 테이블 마지막에 조건을 전부 다 반드시 큰 따옴표로 전부 다 묶어 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도메인 함수 중에 dsum이 나왔다. dsum이 나왔다. 이건 뭐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올까요? 합계를 구할 계산 필드가 먼저 나오죠. 계산의 대상이 되는 필드, 합계의 필드, 계산 필드가 먼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산 필드가 어디 있는지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또는 쿼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이 나오겠죠. 근데 이 조건에서 우리 앞에서 조건 처리할 때 무슨 뭐 문자면 작은 따옴표에서 이렇게 따로 처리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 컨트롤 이름만 빼고 나머지 큰 따옴표로 묶고 그 작업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필드는 컨트롤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거래 내역에 요 txt 거래처명 필드에 이렇게 거래처 탭에서 거래처명을 갖고 오는데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가 현재 폼, 거래 내역 폼의 txt 거래처 코드와 같은 거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자, 보기 눌러보죠.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거래처명이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도메인 함수 처음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한두 번만 해보시면 그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쉽습니다. 연습량이에요, 이거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래는 2번. 거래내역 폼의 CMB 제품명은 문제 2-3 요 아래 보시면은 요 하이폼으로 들어있죠. 하이폼으로 들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참조해서 콤보 상자로 변경해 달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 아래에 있는 그 그림 보시면은 이건 저장해서 좀 닫을게요. 거래처별 관리 내용 폼인데 여기 이렇게 하이폼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요 거래내역 테이블이 제품 정보 있잖아요. 이게 현재 지금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텍스트 상자인 컨트롤 콤보 상자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꿔줄게요. 변경할 건데 뭘로? 콤보 상자로 바꿔줄게요.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콤보 상자에 뭐 하셔야 되죠? 행 원본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행 원본을. 자, 행 원본을 제품 테이블의 모든 필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품 테이블의 모든 필드. 그것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여기다 확대할게요. 확대 축소해서 여기다 적을게요. 셀렉트 가지고 오세요. 뭘 갖고 올 건데요? 제품 테이블 모든 필드예요. 모든 필드는 이렇게 별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모든 필드를 갖고 와달라 이 소리예요. from 어디서? 제품 테이블에서 자, 이렇게 놓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과를 볼까요? 홈보기 눌러보시면은 뭐죠? 왜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요거 유추하실 수 있으시죠? 형식에서 열의 개수 있죠. 제품명 선택을 하시고 형식에서 열의 개수를 3개로 바꿔줘야 되겠죠. 아래 보시면 3개 있잖아요. 그쵸? 그림에 3개로 바꿔주고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3개 잘 들어가지죠. 그럼 이제 3번 하이폰 만드는 거 볼게요. 근데 3번 보시면은 첫 번째 뭐라고 되는지 좀 볼게요. 자, 문제일의 테이블 관계를 참조 하이폰 설정에 필요한 필드를 설정하셔도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1번 문제에서 관계 설정했던 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참조래요. 요걸 참조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고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 폼이 되는 거래처별 관리 폼부터 볼게요. 거래처별 제품 관리. 요거 디자인 보기 열어보시면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레코드 원본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레코드 원본이 뭘로 되어 있어요? 거래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거래처로. 그리고 하이폼으로 들어가게 될 거래 내역 있죠. 거래 내역도 디자인 보기를 여신 다음에 레코드 원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거래 내역으로 되어 있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기본 폼인 거래처별 제품 관리는 레코드 원본이 거래처, 하이폼인 거래 내역은 레코드 및 거래 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관계 설정 창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거래 내역과 거래처별 내용이 거래처하고 거래처 코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즉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 내역 테이블의 거래처가 서로 연결된 거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관계 설정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하이폼과 기본 폼. 진행해 볼게요. 기본 폼에서 하이폼 넣는 방법은 뭐였어요? 양식 디자인에서 요게 하이폼이었잖아요. 하이폼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다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갈게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나서 기존 폼을 사용할 건데 거래 내역을 갖고 올 거죠. 거래 내역을 갖고 와서 자, 요게 그 하이폼하고 기본 폼 관계 설정하는 방법인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 기본 폼에 거래처 코드하고 하이폼에 거래처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 맞죠? 그쵸? 다음 누른 다음에 요 하이폼의 속성 이름 뭐예요? 세부 거래 내역으로 하이폰 컨트롤 이름 세부 거래 내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쵸? 확인 하시면은 결과 좀 확인해 볼게요. 홈에서 폼 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근데 세부 거래 내역 레이블이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조금만 조절해 보죠. 디자인 보기에서 얘 살짝만 내릴게요. 이 정도만 더 내리고 얘도 조금만 더 내리죠. 이 정도만 내리고 다시 확인해 보죠. 폼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잘 보이죠. 됐죠? 자, 그리고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탐색 단추가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탐색 단추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하이폼의 탐색 단추니까는 하이폼을 선택을 하시고 형식에서 탐색 단추가 예로 된 이걸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저장 보기 누르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이제 문제 3번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 보고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거래내역 보고서 갖고 완성시키라고 되어 있죠. 거래내역 보고서 디자인 보기 열어볼게요. 그럼 디자인 보기 열으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1번 문제 보고서 머리글 여기네요. 여기에다가 화면과 같이 보고서 제목 레이블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레이블 만들어 줄게. 레이블 만들 거 어떤 거예요? 두 번째 거죠. 클릭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여기다가 거래내역 보고서 일단 내용부터 쓸게요. 거래내역 보고서라고 내용부터 쓸게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이름 뭐라고 됐어요? LBL 제목이죠. 기타에서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LBL 제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꼴은 어떻게 해달라고 됐어요? 궁서체 크기 20. 자, 글꼴 이름은 궁서체 크기 20포인트죠. 그리고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맞춤이겠죠? 되셨나요? 근데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얘가 이렇게 거래내역 보고서로 보이는데 지금 기울임꼴이 돼 있죠, 그쵸? 기울임꼴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선택을 하시고 홈에서 여기서 이렇게 기울임꼴 해제해 주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정렬 문제네요. 정렬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요 그룹 및 정렬 여기서 건드시면 되잖아요. 거래처 기준 오름차순, 거래처 기준으로 내림차순 됐네. 이제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거래일 기준 오름차순까지 정렬 추가해서 여기다가 거래일로 이렇게 정렬 좀 되겠죠. 자, 진행해 볼게요. 거래처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리고 정렬 추가해서 거래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본문 여객의 txt 거래처 값인데 요거거든요. 본문의 txt 거래처 인쇄 미리보기 잠깐 보시면은 현재 거래처 번호가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전 레코더 같은 경우, 즉 얘 입장에서 이전 레코더 데이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표시하지 말아달라고. 디자인 보기 눌러볼게요. 거래처 선택하시고 형식에 보시면 제일 아래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중복 내용 숨기 있어야죠. 요거를 얘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로 바꾸고 진행을 해보죠. 얘로 바꾸고 인쇄 미리 보기에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책에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잘 나옵니다. 다음 4번 거래처 바닥글, 거래처 바닥글 여기에다가 tx 거래처 건수에는 거래처별 거래 건수가 표시되도록 이 그룹에 이 그룹의 요 개수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카운트별 카운트 이렇게 별 요거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다가는 카운트 별이라고만 주시면은 이렇게 잘 보입니다. 5번 페이지 바깥의 텍스트 페이지니까는 자, 페이지 바닥을 선택을 하시고 이쪽에 언바운드 된 거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001 페이지로 표현해 달라는 소리죠.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다가 수식 입력할 때 좀 편한 방법은 데이터 센터 컨트롤 원본이죠. 컨트롤 원본에서 확대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는 포맷 함수 이용하셔서 페이지가 뭐예요? 페이지라고 이렇게 중괄호 이용해서 현재 페이지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거를 뒤에다 셀 서식 같은 거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000 한 칸 띄고 페이지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확인 작동하는지 보죠.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000 페이지로 잘 나오죠. 보고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장 닫기 누를게요. 그럼 이제 2번 거래처별 제품관리 폼 바닥글에 미리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부터 볼게요. 거래처별 제품관리 바닥글에 미리 보기 요거 버튼 눌러달라는 소리죠. 이때 거래 내역 보고서가 미리 보기 형태로 나타나도록 이벤트 프로세스를 구현해 달래요. 근데 거기 보시면 어떠한 조건도 없잖아요. 보고서를 보여만 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품 관리 요 홈에서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보시면 원클릭 이벤트 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 요거 주시면 되겠죠. 코드 작성기 확인. 자, 입력할 내용은 폼을 여는 거잖아요. 두 커맨드 메서드 이용하시면 되겠죠. 두 커맨드 점 누르면 여기다가 폼을 여는 오픈 리포트, 그 다음에 한 칸 띄면 폼의 이름 알려달라고 되어 있죠. 보고서 이름. 보고서 이름 뭐예요? 거래 내역 보고서. 거래 내역 보고서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쉼표 누른 다음에 보고서는요 반드시 뭘로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미리 보기로. 액티브 프리뷰로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겠죠. 확인해보죠. 홈보기에서 얘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거래액 보고서가 잘 열립니다. 굉장히 쉬운 프로시저 문제죠. 다음 페이지는 처리 기능 구형 쿼리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쿼리 문제 보셔야 되니까는 무조건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그리고 사용할 테이블은 뭐예요? 거래 내역과 제품 테이블이네요. 그거부터 갖고 올게요. 거래 내역과 제품 테이블 가지고 온 다음에 문제 좀 천천히 읽어보죠. 거래 내역과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거래량이 거래 내역 전체 거래량 평균보다 큰 레코드를 조회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그림 보고 필요한 필드부터 볼게요. 제품 코드, 그 다음에 제품명, 그리고 단가, 거래량. 그대로 더블 클릭만 한 거예요. 보기 누르면은 현재 마스넥이 여기 있네. 마스넥 AB002. 요거죠. 제일 처음에 있는 게 500에 108, 500에 354. 아, 거래량이 이게 뭐죠? 뭔가 이상하다, 그쵸? 요건 뭔가 다른 내용이라 소리잖아요, 그쵸? 다른 내용이라 소리죠. 요거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사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똑같이 AB002, AB002인데 마스넥인데 얘는 안 나오고 얘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거기 이 거래량이 거래량 전체 평균보다 큰 레코드니까 이건 제외가 된 거라고요. 이런 조건을 어떻게 주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당연히 조건은 여기다 주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다가 확대해서 얘를 어떻게 조건을 줄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올게요. 뭐를 갖고 올 거냐면요, 거래량 필드를 먼저 갖고 올게요. 왜냐면 거래량의 평균 구할 거니까는. 거래량 필드 갖고 오는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from 거래 내역 필드 있겠죠. 거래 내역 필드. 거래 내역 테이블에 되네요. 거래 내역 테이블에 거래량 필드 먼저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평균을 구하시려면요, 여기다 함수를 적용하셔야 되거든요. 함수를 이렇게 적용할게요. XS의 사업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가 아니라 avg 함수입니다. 진행해 볼게요. 여기다가 avg에서 가로 열고 이렇게 중괄호로 거래량이 필드명인 걸 명확히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요거보다 이게 뭐냐면 거래 내역 탭에서 거래량 갖고 와서 평균 구한 거예요. 즉 거래 내역 전체 평균이죠, 그쵸? 그럼 여기 이 평균보다 요 내용이 더 커야 되잖아요. 크다, 이거 전체보다 가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요걸 여기다 조건에다가 줄게요. 그리고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틀리잖아요. 왜냐면 확인해 보실 게 뭐냐면 그 그림이 딱 틀렸을 때 뭐 확인하셔야 되냐면 제일 먼저 아래에 있는 레코드의 개수가 정확하지 똑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레코드 개수는 11개로 똑같단 말이죠. 지금 주어진 그림이랑. 근데 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순서가 틀렸을 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림 보고 정렬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셔야 돼요. 정렬을 뭘로 정렬을 하고 주어졌으면 그냥 그 필드 정렬하면 되는데 여긴 지금 안 주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 정렬된 데이터가 뭘까요? 마지막 거래량 보시면은 345, 342, 310, 제한 208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정렬되고 있죠.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정렬되는 게 뭐예요? 내림차순 정렬이죠. 거래량을 내림차순 정렬 줘볼게요.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오죠. 쿼리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 그때그때 결과 확인하시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연습입니다. 그래서 저장 누를게요. 저장 누르고 쿼리 이름은 우량 제품 쿼리죠. 우량 제품. 이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은
크로스텝 쿼리죠. 크로스텝 쿼리죠. 그러면은 그림을 보고 행, 열, 값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지금 결과 화면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확인 좀 해볼게요. 문제에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거래처별 제품명 별이라고 됐죠. 그럼 거래처와 제품명이 각각 뭐예요? 행과 열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행이 위치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행이 위치해 있는 게 거래처명이겠죠. 그럼 반대로 그 위쪽에 있는 감자칩 레몬캔디 요거 이게 열이잖아요. 그쵸? 열에 있는 게 뭐예요? 제품명이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거 뭐예요? 제품명별 금액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요 가운데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숫자들이 뭐예요? 이게 평균인데 뭐의 평균? 금액의 값의 금액의 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먼저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거기 쌍꺼게 보시면 평균의 형식 및 소점 자릿수는 화면을 참조하러 되는데 화면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천 단위 구분표 찍혀 있죠. 그런 거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장 안 하고 처음부터 만들어 보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들어가셔서 사용하라는 건 뭐예요? 거래처, 제품, 거래대역. 그리고 이거는 좀 보기 좋게 배치 좀 할게요. 이렇게 배치하신 다음에 바로 클러스터로 만들면 되겠죠. 클러스터를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행부터 보죠. 행이 뭐였어요? 거래처 명이었잖아요. 그쵸? 거래처 명 갖고 와서 클러스텝에서 행으로. 그리고 두 번째 제품명. 제품명은 어디 있습니까? 제품 탭을 했겠죠. 제품 탭을 갖고 와서 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값에 금액의 평균이에요. 금액은 거래 내역에 있네요. 거래 내역의 금액 가지고 와서 묶는 방법을, 그러니까 유형에서 유의를 계산을 평균을 해주는데 이거를 크로스텝에 값수로 배치시켜 주세요.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천 단위 구분교 찍는 거 한번 해보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형식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이라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얘는 문제는 소수점 자릿수가 무조건 두 자리까지 되어 있거든요. 얘를 소수점 자릿수를 0으로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놓고 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잘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굳이 뭐 표준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다가요 샵 콤마 샵샵 0 요거 천 단위 구분교 있잖아요. 요렇게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천 단위 구분교 기호 있죠. 여기다 요렇게 필드 선택하시고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저장을 했구나.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신 다음에 쿼리 이름이 뭐예요? 평균 판매 금액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닫고 저장을 할게요. 자, 3번 거래처와 거래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거래일에 주말 거래를 조회하는 주말 거래량 쿼리를 작성하셔야 돼 있죠. 자, 근데 거기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위크데이 함수 쓰라고 돼 있죠. 여러분 위크데이 함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위크데이 함수 이런 거 있죠. 는 위크데이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날짜 필드를 갖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하고 이 옵션 두 번째 걸 좀 뭐였어요? 월요일을 1로 잡아서 거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넘버링 해주는 거였죠. 그렇죠?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 사용하라는 테이블은 거래처와 거래내역 거래처와 거래내역을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그림 보고 필드부터 배치하죠. 제품명, 거래서명, 거래량 제품명, 거래처명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 주면 되겠죠.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시는 거 보이죠. 마스렉 확인해 볼게요. 마스렉 솔로몬 상자니까 요거 제일 처음 있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죠.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스넥 솔로몬 상자 숫자 87 금액 43,500원 데이터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조건에 따라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조건에 따라 처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조건을 요 날짜 즉 거래일을 기준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거래일 갖고 온 다음에 보기 누르면 이렇게 날짜 데이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위크데이 함수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요. 위크데이 한 다음에 거래일 필드를 옵션 2로 설정을 해서 확인 누르시고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옵션 2는 월요일 1로 설정했기 때문에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뭐예요? 6, 7하고 6 얘네들인 거죠. 얘네들만 나오게 해달라 이 소리죠. 그쵸? 자, 얘네들이 값이 조건이 6이거나 또는 7이거나 5함수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7 또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7 여기 보시면은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순서가 틀리죠.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그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지금 얘는 그래도 비교적 눈에 잘 띄죠. 거래량이 87, 170, 179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정렬되고 있죠. 거래량 정렬해 줄게요. 거래량을 오름차순으로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솔로몬 유한통사 잘 나오죠. 제가 이거 아직 안 지운 이유는 여러분 이거 5함수로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크거나 같다 6 보기 누르셔도 똑같이 잘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꼭 5함수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에서 표시 체크 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 눌러서 쿼리를 뭐예요? 주말 거래량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문제. 그림 봤더니 매개 변수 쿼리래요. 근데 조금 더 천천히 봤더니 매개 변수 쿼리할 때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매개 변수를 만든다면 그걸 테이블로 만드는 쿼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테이블 이름 나와있죠. 그렇죠?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담당자 조회 쿼리를 작성하고 그 테이블의 이름은 거래처별 거래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매개 변수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들어 보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테이블은 뭐예요? 거래처 거래내역 거래처하고 거래내역 그 다음 그림 보고 필드부터 배치하죠. 거래처명 제품명 거래량 금액 거래처명 제품명 거래량 금액 더블 클릭해서 배치만 한 거예요. 포기 누르시면은 유한통상이 어디있지? 여기 찾아보자. 유한통상 참깨 290 요거네요. 그쵸? 잘 나오죠? 담당자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으라고 되는데 여기 어디에도 담당자 필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담당자 먼저 갖고 올게요. 그럼 이렇게 갖고 하고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얘를 매개 변수로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매개 변수를 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조건에다 주는 거죠. 담당자 필드 조건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확대 누를게요. 중괄호 이용하셔서 그림 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담당자를 입력하세요. 담당자를 입력하세요라는 이런 내용을 가진 매개변수 입력 창을 띄워달라는 소리죠. 확인. 자, 보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잘 나오고 주어진 대로 장하나라고 하고 입력을 해볼게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유한통상 참깨 마스를 레몬캔디 잘 나오네요. 그럼 이제 얘만 안 나오면 되겠죠? 체크 해제 다시 보기 장하나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테이블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테이블 만들기 새 테이블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거래처별 거래량 거래처별 거래량으로 확인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데 마지막으로 쿼리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저장하셔서 쿼리를
담당자 조회 확인 되셨죠? 자, 그러면서 문제 끝났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문제 끝나고 나 닫으시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 명확히 뭐라고 됐냐면 담당자 조회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돼 있죠. 실행까지 눌러 주셔야지 정답입니다. 실행. 담당자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 입력하세요. 요 4개 변수 쿼리에서는 주어진 그림하고 똑같이 입력하셔야 돼요. 장 하나 확인 하시면 4개 행을 붙여넣겠다는 메시지 뜨고 얘 누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처별 거래량 더블 클릭하시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 결과가 테이블로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조금 어려워요. 5번 문제는 사실.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쿼리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들어가셔서 테이블 또는 쿼리부터 배치하고 시작하셔도 돼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거래처하고 거래 내역을 갖고 올게요. 그리고 주어진 그림을 보고 필드부터 배치시키도록 하죠. 자, 필드부터 배치시키려고 봤더니 뭐가 문제냐면 업데이트 쿼리인 거 이해되세요? 그럼 업데이트 쿼리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할 대상이 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할 대상이 뭘까요? 자, 우수거래처 업데이트 쿼리에서 업데이트 대상이 뭐예요? 거래처 테이블이죠. 거기 보시면 끝에 거래처 테이블 업데이트 하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래처 테이블인데 거래처 테이블에서 어떤 필드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비고 필드를.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테이블에서 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두 업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거래처 요 금액 있죠. 거래 내역의 금액 있죠. 그렇죠? 거래 내역의 금액이 있으니까는 여기서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럼 금액 필드는 거래 내역 테이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래처 테이블하고 거래 내역 테이블하고 두 개를 뭘로 비교할지 그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뭘로 비교하시면 됩니까? 거래처 테이블에 어떤 거 거래처 코드랑 거래 내역 테이블 어떤 거 요거 거래처로 돼 있죠. 거래처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거래처 코드하고 거래처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일단 요 마법사에 갖고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업데이트의 대상이 되는 비고 필드, 그러니까 거래처의 비고 필드, 그리고 여기서 거래처 조건을 처리할 거래처 코드 요 두 개를 여기다 배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 내역의 금액 필드 갖고 와서 거래처 코드랑 거래처를 비교하셔야 되겠죠. 자, 진행해 볼게요. 거래처 테이블에서 비고랑 거래처 코드를 갖고 와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비고를 업데이트하는데 뭘로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까? 그림처럼 표현해 드리니까 별, 우수, 별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별 한 칸 띄고 우수 별 요렇게 업데이트 해달라고요. 조건이 뭐였어요? 거래처 코드 갖고 여기다 조건을 검색을 할 건데 자, 조건 한번 해볼게요. 방금 보셨다시피 거래 내역 테이블의 거래 내역 테이블의 거래처랑 이 거래처 코드랑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셀렉트 가져오세요. 거래처 테이블 갖고 오세요. from 어디서 거래 내역 테이블 갖고 오세요. 되셨나요? 근데 거래 내역을 갖고 오는데 조건이 금액 필드의 합계니까요. 얘를 그룹 바이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룹 바이. 그룹을 일단 먼저 묶은 다음에 거래처로 묶게. 요 거래처를 갖고 왔어요. 거래처를 일단 그룹을 묶은 다음에 금액의 합계가 제일 큰 거니까 제일 큰 거 두 개가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오더바이에서 오더바이가 뭐예요?
정렬하다는 소리죠. sum 금액의 합계를 내림차순 큰 게 위로 가야 되니까는 DESC 이렇게 줄게요.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주면은 그냥 금액을 위에서부터 큰 거 순으로 이렇게 정렬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렬된 거래처, 요 거래처가 위에서 두 개만 이렇게 딱 필요하잖아요. 두 개만.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탑2라고 이렇게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거래 탭에서 거래처를 갖고 오는데 걔를 거래처로 그룹화해서 금액 합계를 구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리고 위에서 두 개만 갖고 와달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랑 동일한 거, 일치하는 건 뭐 주시면 됩니까? 앞에다가 인연산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래처 코드에 조건으로 줄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면 얘 누르시면 이제 거래처 테이블 보시면은 이렇게 우수 두 개만 1하고 두 개만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요거 이거를 이렇게 쿼리로 쓴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죠, 그렇죠? 맞죠? 이제 요거를 쿼리 마법사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은 파악이 되셨잖아요. 거래 내역 탭에서 거래처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에 쿼리 젠 들어가셔서 거래 내역 테이블 먼저 갖고 올게요. 거래 내역 테이블 갖고 오셔서 여기서 요 거래처 코드에 거래처 코드를 비교할 거니까는 여기서 거래처만 갖고 올게요. 그리고 보기 누르면 거래처는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금액을 가지고 와서 금액을 갖고 와서 얘를 금액 합계를 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위쪽에 보시면 요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묶는 방법 나오고 여기서 합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금액 합계가 거래처별로 구해집니다. 사실 이게 그룹인 거예요. 요거 잠깐 SQL 보기 보시면은 이렇게 금액 합계만 딱 구해주시면 이렇게 거래처 내역의 거래처로 그룹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렬, 내림차순으로. 그럼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돼서 1하고 잘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개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상위값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위값 설정을 하실 때는 여기 저거 바탕화면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상위값이라고 속성 시트에 보시면 이렇게 상위값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개수 두 개만이라고 이렇게 따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확인 좀 해보죠. 그리고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두 개만 나와요. 결국 이게 요 거래처네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액 필드는 필요 없으니까는 표시 체크 해제. 그럼 1하고 5를 가지고 와서 요 거래처 코드랑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자인북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SQL 보기 보세요. SQL 보기 누르고 여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2년산자 있잖아요. 2년산자 주시고 그대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다가 엔터. 자, 그리고 실행을 시키셔도 자, 거래처 탭을 보시면은 잘 됩니다. 물론 이 방법도 뭐 쉽다고 얘기는 하기 힘든데 그래도 쿼리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마법사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같이 소개 좀 시켜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2에도 다 같이 풀어봤네요. 고생하셨습니다.